지난해 국토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해법을 기대했던 계양구 문화복합시설 부지가 토지 소유주와 계양구 간 개발 방식 의견이 달라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가 15일부터 75세 이상 주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을 살펴봅니다. 2분기 인천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 조사에서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업체가 지난 분기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 회복까지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상습 차량 정체 구간인 김포 대명 양촌 구간 도로가 왕복 6차로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계양구 문화복합시설부지는 지난해 국토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개발 방식을 두고 토지 소유주와 계양구 간의 의견이 달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진재 기자, 지난해 계양 문화부지가 국토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주변 상인들과 또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네. 토지주 입장에서도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요? 네, 일단 이 계양구 문화부지라는 데가 지난 2010년도에 공사가 중단된 이후 지금 10년 넘게 방치가 되고 있는 곳이고요. 네. 지난해 9월 24일에 국토부의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주변 미관을 해치고 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시설을 청년 행복주택이라던가 사회 기반 시설로 이렇게 탈바꿈하겠다 이런 사업인데 네. 국토부는 당시 계양 문화부지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좀 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정비 사업을 신청한 계양구도 정부 지원을 통해서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LH가 부지를 매입한 뒤에 거기에 청년 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지금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다거나 또 행정 지원을 해서 좀 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토지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부의 정비 사업보다는 자발적인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자발적인 개발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민간에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니까 오히려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거 아닌가요? 네네. 지금은 토지주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까? 그렇죠. 이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게 지난해 9월 2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보다 이틀 전인 9월 22일에 이 문화부지 토지주가 현재 토지주인 A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A 업체는 당시 문화부지 약 절반 가량을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는 6월에 나머지 부지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부지 전체를 다 이제 소유를 하게 됩니다. 예. 또 문화부지에 대한 기존 업체 사업 인허가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 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동안 자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존 업체에서 현재 새로운 업체로 토지주가 변경이 됐고 또 행정적으로도 새로운 사업자가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예. 이 때문에 토지주는 정부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현재 토지주인 A 업체는 자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해서 계양구에 인허가 신청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A 업체는 국토부 정비 사업에 따라 개발을 진행할 경우에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현재 현재 대출금리와 세금 등 이 문화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약 4에서 5억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 정비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서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토부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토부 또 LH 토지주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발 네. 방향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사업 진행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계양구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계양구는 지금 정비 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대상지로. 그래서 이달 중에 LH에서 개발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해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 토지주와 관련 내용을 그때부터 협의를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사실 그동안 민간에서 이 문화부지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 문화시설만으로는 수익성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는 이 문화부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주상복합을 건립하고 수익 일부를 기부 체납하는 그런 방식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양구는 이런 문화부지 용도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전혀 없고 이런 내용까지 함께 검토하기 위해서 국토부 정비사업에 신청을 했고 지금 그게 진행 중이다.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문화부지가 이 국토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좀 개발 방향에 윤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토지주가 정비 사업보다는 자체적인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계양 문화시설 부지 개발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내용 나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75살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접종센터로 지정된 부천체육관에서 모의훈련이 열렸습니다. 부천시는 7일 오후 질병관리청, 경기도 등과 함께 백신 보관부터 준비, 접종 순서, 응급 대응까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사전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과 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천 지역의 75살 이상 접종 대상자는 4만 1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93.6%인 3만 8천여 명이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김포시도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김포시는 오는 15일 만 75세 이상 백신 접종을 앞두고 관계기관과 함께 백신 관리 체계나 돌발 상황 대응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포 지역 만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는 2만 2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예방접종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앞서 백신 모의 훈련까지 무사히 마친 상황 보셨는데요. 부천은 오는 15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접종 전후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을 부천시 보건소에서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치료병원 등 대상자 18,996명에 대해서 1차 접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6,711명을 접종하여서 86%의 접종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4월 15일부터는 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접종 시작하고요. 5월부터 병의원 등 위탁 의료기관 239개소를 통해 65세에서 74세 어르신 약 5만 명을 접종하며 그 외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경찰, 군인 등 상반기 내에 약 11만 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위탁 의료기관 접종, 보건소 방문 접종, 그리고 2개소의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18세 이상 성인 약 40만 명을 목표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1946년 12월 31일 생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 대상은 41,444명 중에서 4월 5일까지 접종 동의율은 약 93.6%로 38,804명이 접종 대상이 됩니다. 접종하는 중에도 추가 동의가 가능해서 접종 동의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6월 중으로 1차, 2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센터는 부천체육관과 송내사회체육관 2개소 운영됩니다.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부천체육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 이외에 일반 대상자는 각 대상자별로 보건소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될 것이고요. 대상자별로 접종 시기와 장소, 사전에 안내될 것입니다. 일반 어르신들께서는 보호자와 동반해서 자차로 접종센터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시청 차량을 이용해 접종센터 방문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을 수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 동별로 한 장소에 모이도록 하여서 시청 45인승과 30인승 버스를 이용해 접종센터까지 이송하여 접종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부기 또는 통증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흔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2, 3일 내에 사라집니다.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근육통이나 두통, 발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접종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미리 준비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해열제, 진통제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되는데요. 3일 이상 발열이나 근육통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고, 만약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의식이 희미해지고 안면 부종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바로 119로 연락해서 즉시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부천의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중장비에 깔려 숨졌습니다. 부천 오전경찰서는 7일 오전 8시 20분쯤 부천 내동의 한 플라스틱 압축기 제조 공장에서 근로자 45살 A씨가 1.5톤짜리 트레일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A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동료 진술 등을 토대로 크레인 일부가 끊어져 2m 높이로 올라간 트레일러가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습 차량 정체 구간인 김포 대명 양촌 구간 도로가 왕복 6차로로 확장됩니다. 김포시는 대곡면 대명리에서 양촌읍 양곡리까지 3.45km 구간이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면서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도로가 확장되면 정체가 심했던 대곤 나들무 인근 교통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실에 부딪혀 꿈을 잊고 지냈던 시민들을 위해 김포시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전문 교육을 거쳐 공연 예술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건데요. 평범한 시민들의 뮤지컬 도전기를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면 분명히 나중에 약간 후회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끝까지 도전해보지 못했던 그런 후회가 남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 꿈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은퇴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한번 도전하고 싶어가지고. 올해 62, 뮤지컬 배우에 도전한 정종구 씨의 나이입니다. 은퇴 후 인생 2막을 시작할 나이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잘 못하던, 잘하던, 해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희한테는 더 필요한 나이고, 왜냐면 62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도전하는 모습을 모든 분들한테,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아이 둘 평범한 주부가 된 박채환 씨의 꿈은 원래 배우였습니다. 오래전 접었던 꿈이지만 아이들을 보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 꿈을 되게 작게 숨기고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지금 둘인데, 아이들한테 꿈 많이 가져, 뭐 장래희망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걸 숨기고 살았더라고요. 20대 끝자락에 놓인 청년 신승수 씨는 취업 시장 대신 무대에 섰습니다.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공고문에 다른 공고는 하나도 없고 딱 이 공고 하나만 붙어 있어서 제 마음속에 원래 노래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그걸 좀 짓눌려서 살고 있다가 그 공고를 보고 나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만난 평범한 김포 시민 30명. 김포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뮤지컬 팀입니다. 아직은 춤도 노래도 서툴지만 전문 교육을 거쳐 오는 9월에는 실제 관객들 앞에도 섭니다. 6개월간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는 시민 예술제라고 하는 그런 예술의 꽃을, 무대에 꽃을 피울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을 참여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과정들을 또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또 알릴 수 있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기 위한 시민들의 도전기. 김포시는 뮤지컬에 이어 오페라와 무용, 연극 분야에서도 시민들의 도전을 도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평구가 지난 6일 2021 부평구 진로지원단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12명의 진로 지원단이 새롭게 위촉됐는데요. 이들은 지역 학교에 파견돼 학생들의 안전 교육과 직업 체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데 진로 지원단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